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1980년대 한국, 거대 기업과 절대 권력이 정면으로 부딪혔던 그 숨막히는 대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독재자의 서슬퍼런 찰날 앞에서 당대 최고의 재벌 총수 두 사람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와 보시죠. 이 이야기는 말이죠, 한국 경제의 두 거인, 바로 현대의 정주영 회장과 대우의 김우중 회장에 관한 겁니다. 한 명은 불도저 같은 추진력의 개척자였고 또 한 명은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친 전략가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군사 정권이 이 두 사람한테 뭐랄까 그룹의 심장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강요한 겁니다. 자, 그럼 모든 사건이 시작됐던 그 운명의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당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기업들의 목줄을 꽉 쥐고 있던 곳, 바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국보위와의 회의실입니다. 아마 그 회의실 공기는 정말 숨막힐 정도로 차가웠을 거예요. 신군부 정권이 현대와 대우 두 그룹 총수를 딱 불러놓고 던진 요구가 뭐였냐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각 그룹의 제일 중요한 핵심 사업이면서 서로 제일 치열하게 경쟁하던 자동차랑 중공업 사업을 강제로 합치라는 명령이었죠. 이건 사실상 네 심장 떼서 쟤한테 줘,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그 살벌했던 회의실의 압박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계를 좀 돌려봐야 합니다. 몇 달 전, 아주 혼란스러웠던 그때로 말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갑자기 암살당하고 그 권력의 공백을 틈타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리고는 국보위라는 걸 만들어서 나라 전체를,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걸 다 장악해버립니다. 그야말로 절대 권력이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바로 이 위원회, 국보위, 이게 정말 무서운 곳이었는데요. 그냥 법 위에 군림하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 말 한마디면 진짜 거대 기업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나라 최고의 기업 총수들마저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죠. 물론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아주 그럴듯했어요. 한국 경제의 기둥이었던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회사들이 너무 중복으로 투자하니까 이걸 정리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자는 거였죠. 근데 속내는 달랐던 겁니다. 진짜 목적은 말을 잘 안 듣는 이 재벌들을 확 길들여서 한국 경제 전체를 자기들 손아귀에 넣으려는 거였어요. 자, 똑같은 최후 통첩 앞에서 이 두 사람은요, 정말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그냥 딱 보여요. 이게 바로 두 사람의 성격과 신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 되는 거죠. 과연 어떻게 달랐을까요? 먼저 대우의 김우중 회장. 이분은 아주 냉철한 현실주의자였어요. 딱 보니까 저 총칼로 세운 권력이랑 싸워봤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저항해봐야 무모할 뿐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저항하는 대신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수긍을 한 겁니다. 오히려 이걸 새로운 기회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현대의 왕 회장 정주영은 이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 버럭 소리를 지른 거예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사회주의 정부가 됐어? 민간 기업을 마음대로 하라니. 이 한마디에 회의실 분위기가 그냥 얼어붙었겠죠. 다들 충격과 공포에 빠진 겁니다. 하지만 총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싫어요 한다고 물러설 리가 없죠. 오히려 야, 공수부대 보내서 현대그룹 그냥 다 밀어버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노골적인 협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 젊은 임원이었던 이명박 사장을 계속 불러다가 밤낮 없이 족치면서 서명하라고 압박을 가한 거죠. 결국 정주영 회장도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처럼 보였어요. 선택을 강요당하는 듯했죠. 그런데 수많은 위기를 겪어온 이 노련한 거인에게는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동차냐? 중공업이냐?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정 회장의 선택은 단순히 하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바로 정부 계획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한 수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발견한 허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당시 대우자동차는 미국의 거대 기업 GM, 제너럴 모터스랑 50대 50으로 만든 합작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군사정권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미국 회사인 GM 지분 50%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권한이 없으니까요. 상식적으로 GM이 이 말도 안 되는 강제합병에 네, 그러시죠 할 리가 없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바로 이 포인트를 딱 집으니까 전두환 장군이 당황했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태연하게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아, 그거? GM한테서 벌써 지분 50% 포기하겠다는 각서 다 받았어 라고요. 물론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정확히 정주영 회장이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습니다. 정권의 거짓말은 금방 들통났고 GM은 당연히 우린 못한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 하나가 무너지면서 자동차 산업을 뜯어고치겠다던 그 거대한 계획 전체가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았겠지만 아니었습니다. 계획은 실패했지만 자기들 체면을 구기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정주영 회장에게 권력은 반드시 복수를 하려고 했어요.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조치였어요. 정부가 오케이, 자동차 합병은 없던 걸로 하자 이랬거든요. 그런데 원래 맞바꾸기로 했던 현대의 거대한 중공업 공장, 현대양행은 그대로 대우한테 넘기라는 겁니다. 아니, 거래가 깨졌는데 왜 우리 것만 내놓으라는 거냐. 이건 뭐 조폭이나 할 법한 논리였죠. 그리고 제일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현대는 당시 가치로 3천억 원이 넘는 그룹의 미래가 걸린 그 공장을 강제로 뺏겼는데 그 대가로 받은 돈이 단 1원도 없었다는 겁니다. 0원. 그냥 공짜로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 끔찍하고 뼈아픈 경험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권력의 횡포에 정말 치를 던 정주영 회장은 나중에 직접 정치에 뛰어들게 되고요. 무리하게 덩치를 키웠던 대우는 결국 이게 나중에 그룹 전체가 무너지는 씨앗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국가 권력이 함부로 경제에 개입하면 어떤 비극이 생기는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역사에 남게 됐죠. 1980년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이 사건, 이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국가가 개인과 기업 위에 서서 절대 권력을 휘두를 때 기업을 한다는 것의 진짜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칼날 앞에 섰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